오늘 알아볼 것은 흑우입니다. 요번에 오랜만에 대학교 놀러가니까 우리 후배들이 잔뜩 모여있더라고요. 또 녀석들 배고프다며 밥 사달라길래 데리고 가서 뜨끈한 소고기 든든하게 먹여줬습니다. 이쯤이면 저도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멋진 아까부터 뭔 소리야. 자, 흑우 그리고 코인 관련 드립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구,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들을 가리키죠. 대표적으로 이 양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림이 급해봐봐. 이름 자체가 아예 호구예요. 자, 여기서 뜬금없지만 잠깐 바둑 얘기 좀 할까요? 바둑은 상대방의 돌을 둘러싸서 해당 돌을 따내는 게임입니다. 근데 요렇게 석점을 두었는데 가운데에 수를 더 준다? 땡큐죠. 바로 한 점 따는 겁니다. 웬만한 호구가 아니라면 여기에 수를 더 줄 일은 없겠죠. 자, 호구, 이 석점 안에 돌을 넣으면 바로 잡아먹히잖아요. 때문에 호랑이의 아가리와 같다고 하여 이 모양을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는 여기서 유래된 거죠. 어리숙하여 상대방의 꾀에 넘어가 손해를 보는 이들, 요놈들이 마치 호구 모양의 순소리 돌을 놔주는 빡대가리와 같다고 하여 호구라고 놀리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호구 얘기만 줄창하느냐? 흑우의 뜻이 곧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을 뜨겁게 달군 코인 대란을 거치며 흑우가 호구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대체했죠. 이야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흑우의 유래, 그리고 존버, 떡상, 가서 등 여타 드립들의 유래부터 알아봅시다. 해당 드립들은 2017년 코인 대란 이후로 널리 쓰였기 때문에 코인판이 근본인 줄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드립들은 빠르면 2000년대 후반, 늦어도 2010년 초반에 생겨난 고리짝 드립들이죠. 한번 유래를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흑우. 흑우만큼 유래가 불분명한 드립이 없습니다. 인터넷 그 어디를 뒤져봐도 대충 호구에서 혹우로, 혹우에서 흑우로 바뀌었다 정도의 말이 전부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흑우라는 말은 스포츠 토토 쪽에서 쓰이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상관일까요? 자, 드립이란 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일련의 흐름을 통해 점차 모습이 완성되어 가죠. 이 사건이나 흐름은 글이나 댓글의 형태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남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남지 않은 형태가 하나 있죠. 바로 실시간 채팅입니다. 토토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맞추며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여러분이 돈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 안 보고 100입니까? 때문에 토쟁이들은 네이버 스포츠 중계나 타 스포츠 중계 사이트에서 다 함께 채팅을 치며 경기를 관람합니다. 따는 사람이 있으면 읽는 사람도 있는 법. 경기의 결과가 뚜렷해질수록 따는 이들은 읽는 이들을 정말 있는 힘껏 놀려댔습니다. 이때 놀리기 위해서 호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캬캬, 저쪽 간 개호구들 의외로 많네. 설레발 존나 잘 까네. 그러니까 호구지. 설마 그쪽 간 병실이 있냐? 이건 뭐 개호구 새끼도 아니고. DC같이 원래 거친 사이트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타 사이트에선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유저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것에 대한 방증으로 토토 사이트들의 채팅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비속어를 금지하면서도 특히나 호구라는 단어를 콕 집어 말하죠. 한 사이트에서는 아예 50일 차단을 매길 정도입니다. 호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그들은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호구라는 단어가 금지되자 여러 변형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호구, 흑우, 혹우와 같이 말이죠.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11년 초중반으로 추측됩니다. 왜냐? 그게 아니라면 굳이 DC에서까지 혹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개호구 새끼라고 말지. 이 호구의 변형은 주작 드립의 메커니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작을 차단하니 주작이, 주작을 차단하니 불사조가, 불사조를 차단하니 환상게임이 생겨났잖아요. 이것과 같이 호구를 차단하니 혹우가, 혹우를 차단하니 흑우가, 흑우를 차단하니 블랙 말랑카우가 생겨났죠. 토토 사이트의 공지에서 운영진들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추하자면 흑우는 토토계에서 호구들을 어떻게든 놀려먹기 위해 생겨난 드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존버. 존버는 투자가치 이론의 저자 존버 윌리엄스의 이름을 따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여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존나 버티기입니다. 해당 단어는 소설가 이회수님이 만들었죠. 11년 9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위터 100만 팔로워 비결로 존버 정신이란 답을 내놓습니다. 한겨울 달밤 아래 버티고선 나무에 말을 걸었습니다. 안 춥냐? 나무는 대답했습니다. 존나 추워. 그래도 버티다 보면 봄은 반드시 오니까 버텨. 존나게 버텨. 존나 비비. 이것을 존버 정신이라고 칭했죠. 나름 신세대적인 명언 느낌으로 만들어낸 단어였겠지만 이렇게 존나 버티는 것이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존나 버티고 있는 투자자들의 처지와 일맥상통하여 주식판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세 번째, 떡상, 그리고 가서! 이 둘은 짧으니까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떡상. 떡은 보통보다 훨씬 더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접두사 드립입니다. 떡실씨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떡에다가 상승을 붙여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것을 떡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주식 커뮤니티에
당시에선 2007년 이전부터 쓰이던 근본 있는 드립이죠. 이에 대한 반대격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떡락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은 가즈아. 이건 사실 처음엔 드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토토와 주식을 할 때는 보통 두 곳으로 가죠. 개이득을 봐서 홍콩으로 가거나 개손해를 보고 한강으로 가거나, 때문에 돈을 건 이들은 홍콩으로 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한강에 가기 싫다는 염원을 담아서 가자를 연발했습니다. 여기에 염원을 가득 담으면 가자가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 한강 가자로 쓰였지만요, 토토와 주식의 특성상 자주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 드립 아닌 드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가자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셨다시피 해당 드립들은 만들어진 지 최소 5년을 넘긴 고리짝 드립입니다. 하지만 2017년 후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죠.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코인 대란이 그 계기입니다. 정확히는 암호화폐지만 그냥 코인이라고 부를게요. 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 위에서 동작하며 분산 장부에서 암호화를 통해 전송하는 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딱 하나, 코인 가격이 미친듯이 요동쳤다입니다. 이 시세 그래프 좀 봐봐요. 미친, 이게 시세입니까? 지진파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그려낸 것이 바로 이 글이죠. 아빠 1비트코인만 주세요. 뭐? 1570만원을 달라고? 1720만원이 개 이름이야? 아니 1690만원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장이었죠. 근데 또 요런 데에서는 돈을 순식간에 벌어내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 투자자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인터뷰하는 2시간 동안 30억을 벌어들였죠. 여기서 그 전설의 PD짤이 나온 거고요. 이쯤에서 다시 토토와 주식 얘기를 해봅시다. 토토 갤러리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애국 배팅한 병신들 봐라. 돈을 건 순간 그 나라가 내 나라다. 이런 양반들인데 과연 코인판을 지나칠까요? 당연히 이들은 죄다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빨리 말이죠. 때문에 토토, 주식 관련 용어들이 코인판에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인이란 게 주식과 굉장히 닮아있는 팔이잖아요. 해서 상장 폐지, 손절, 익절, 상한가, 하한가 등 주식 관련 용어들이 그대로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들도 함께 드립처럼 사용된 겁니다. 특히 손절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고요. 아무튼 이 코인판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코인판에 뛰어들었잖아요.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고 소자본으로도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들이 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뛰어들지 않았다고 해도 다들 알고는 있었을 거고요. 이렇다 보니 해당 드립들이 대중들에게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닦인 겁니다. 토토, 주식, 코인은 닮은 점이 참 많죠. 셋 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며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운이며 최종 목적지는 한강이라는 것. 자, 왜 한강으로 가게 되느냐? 제가 아까 돈을 순식간에 벌어내기 쉽다라고 했죠. 이 말은 곧 돈을 순식간에 다 꼬라박기도 쉽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규제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자 거품처럼 끼어있던 가격들, 일명 김치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떨어지는 속도 보세요. 참고로 빨리 감기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오줌 싸고 오른 사이 재산 반토막 나는 속도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며 코인판에 뛰어든 이들은 분노를 넘어 광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니터 부시고 노트북 부시고 컴퓨터 부시고 문짝 부시고 세면대 부시고 욕조 부시고 밥 부시고 김치통 부시고 가정 부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또 이들이 모인 오픈 카톡방에서도 주옥같은 대화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깜짝이야. 청볼에 뭐 붙었는데 이거 뭐죠? 날다람쥐 아닌가요? 호재다. 호재야. 가자. 호재인가요? 화재입니다. 저는 이미 입절을 했어요. 이년아 말을 해주던가. 왜 니 혼자 빼냐고 이 같은 말하는 싸가지 보소. 너 몇 살이야? 허벅지 살이다 이 새끼야.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 같이 영차영차 해요. 영차고 X리고 저희 다 X된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걸 진짜 광기라고 하죠. 코인판은 망했지만 드립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흑우, 존버, 손절, 가즈아 등 각각의 드립들은 여러 변형 버전들이 생겨났죠.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흑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아예 호구라는 단어를 대체해버릴 만큼 널리 퍼졌습니다. 흑 혹은 검다라는 말 자체가 호구를 은유하는 말이 될 정도로 말이죠. 흑두루미, 블랙 말랑카우, 블랙 야크, 마블링 흑우 등 여러 변형 버전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은 가즈아. 사실 요놈이 가장 크게 성공한 드립이라 볼 수 있죠. 애초에 코인판이 핫할 때부터 대충 소리 지르는 짤에다가 죄다 가즈아를 붙이며 짤을 양산하더니 나중에는 공중파는 물론 정치권까지 진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수출까지 되었죠. 다음은 존버. 존버는 오히려 게임과 만나며 더욱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코인 대란이 배틀그라운드의 출시와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때문에 배그에서 최대한 싸움을 피하는 전략을 존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후에 배그가 흥행하며 이 드립도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손절. 손절은 원래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널리 쓰이며 소리과 관계없이 연을 끊는 것을 모두 손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표현이지만 너무 널리 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사실상 해당 뜻으로 거의 대체되어 버린 상황이죠. 뇌절이 뇌정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흑우 그리고 코인 관련 드립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코인은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오로지 눈앞의 것만을 쫓던 시기입니다. 이제는 모두 잊고 더욱 가치 있는 이 레이다 코인은 대체 언제 오르냐. 아, 천지백층에는 구조대 언제 봐. 또 보죠.